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제 왼쪽과 오른쪽에 첫 번째 주제를 함께할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뉴스특급이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8,000원에 인생 바꾸고 난 평양으로 간다. 탈북 방송인 임지현 씨 얘기입니다. 납치가 된 거냐 아니면 간첩이냐 임지현 씨의 재입국 미스터리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가운데 이 자진 입국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증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백기종 팀장님, 네. 본인 입으로 스스로 난 북한으로 가겠다 이 말을 하긴 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그 임지현 씨의 전 남자친구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카톡에 4월 달에 결국 난 북한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8,000원에 내 인생 바꾸고 간다. 이런 형태의 이제 카톡으로 메신저를 주고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대화를 끝내고 나서 카톡을 탈퇴한 이후에 그리고 4월 달 이후부터 일체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는 걸 남자친구가 밝힘으로 해서 또 이게 과연 납치에 의한 재입국이냐 아니면 자진 입국이냐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저게 3월 말인 거죠? 그렇죠. 3월 말이죠. 그리고 4월 달에 소식이 두절이 되고 카톡을 탈퇴를 해버린 겁니다. 일단 SNS 메신저를 통해서 난 북한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희가 이 남자친구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음성 대역으로 재구성해봤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헤어지면 연락 안 할 줄 알았더니 무슨 일이야? 나 8,000원으로 인생 바꿔보려고. 무슨 말이야? 이 사진 또 뭔데? 짧게 잘랐어. 나 다시 북한으로 갈 거야. 나랑 사귈 때도 만나 그러더니 또 그 소리야? 옷이랑 사진이랑 중요한 건 이미 다 챙겨놨어.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보자. 다시 북한 가는 건 정말 아니야. 잘 지내. 네, 증언을 들어보니까 머리를 자르고 북한에 갈 준비, 일종의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올해 3월에 이런 대화가 오갔으면 올 초부터 진작 북한에 갈 생각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미 어찌 보면 스스로 본인은 이미 마음이 굳혀졌을 가능성도 크고요. 그리고 지금 모란봉 클럽에 나왔을 때가 2월인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2월이요? 예, 2월이면 그 클럽 마지막 촬영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주변에 뭔가는 변화가 있지 않았는가. 그 변화가 과연 누구하고 접속했으며 어떠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결정했는가. 근데 저 대화에서 저는 가장 주목되는 게 뭐냐면 8,000원의 인생을 바꾼다는 대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8,000원이라는 것을 강조했을까? 그러니까 주머니에 자기가 용돈이 8,000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소린지 아니면 그보다도 더 값싼 어떠한 뭔가는 변화가 있었는지. 아까 얘기했던 네. 8,000원은 이제 머리 자르는 비용으로 8,000원 머리를 자르면서 인생을 바꿨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 사진을 지금 카톡에 올려진 사진은 지금 북한 방송에 나왔던 그 사진이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카톡 그 내용 자체는 지금 공개 안 된 거 같고. 그렇죠. 저거는 저희가 한번 재구성을 해본 그러니까 거예요. 그 사진을 과연 어떤 상태에서 그 사진을 올렸는지 그 사진이 차라리 공개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과연 그 카톡 내용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이러한 주변의 상황들을 조금 더 좀 섬세하게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결정 내리지 말고. 김 대표님 말씀은 저 SNS 메신저도 누군가가 그 임지현 씨를 조종했을 가능성도 난 북한에 가고 싶다 이런 말을 과연 힘써서 했었단 말입니까? 당사자가 직접 썼을지 아니면 이미 휴대폰을 뺏긴 상태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보냈을지 그러한 또 다른 추리가 우리가 그 사람 인간이 이게 어찌 보면 사람 목숨 문제고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3만 명의 탈북자들도 지금 여기에 흔들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우리 이러다 한국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 소리를 하냐고 내가 막 욕질을 했는데 실제 그렇게 겁먹은 친구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곳이 지금 현재 북한이 가장 바라는 대남 전략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내용에 우리가 너무 쉽게 흔들리거나 너무 쉽게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자성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 김정아 대표님의 그 토크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대공수사를 일선에서 7년 동안 했었던 사람인데 예. 사실은 이게 지금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 남자친구라는 분한테 카톡에 메신저를 주고받다가 바로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자친구에게 내가 북한을 가겠다. 이미 헤어진 남자친구거든요. 그런데 북한에 가겠다는 걸 남자친구에게 메신저로 보냈다고 하는 메시지를 줬다는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왜 그러냐. 남자친구가 이걸
대공이나 공안파 때 신고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북한으로 간다, 뭐 머리도 자르고 이런 부분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 지금 김정아 대표님의 말씀처럼 본인이 직접 이 메신저를 보냈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도 의문이 좀 드는 점이 본인 스스로 이렇게 재입국하는 것 자체가 그닥 쉽지는 않을 것만 같은데 그렇다면 저희가 북한 당국에 어느 정도 조력이 있었다 뭐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북한 당국의 어느 정도 저력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뭐 다 공개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도 북한의 간첩들이 현실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 예, 그러한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 누군가의 검은 손길이 분명히 임지연 씨 본인에게 닿지 않으면 이러한 결과가 정말로 나오기는 어렵다는 거죠. 잠시만요. 그러니까 임지연 씨가 본인 스스로 북한에 간다고 해서 스스로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강조하시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임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일반 탈북자가 아닙니다. 방송으로 어느 정도 수입이 짭짤하게 벌던 사람이에요. 보이는 수입만 해도 그가 받은 수입이 작지 않다는 거죠. 남남북녀 출연이라든가 TV조선 모란봉 클럽 출연이라든가 예능 출연 자체가 출연료가 작은 출연료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의 고정 수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북한으로 돌아가 버리겠다. 이건 정말 솔직히 말해서 머리에 총 맞지 않고는 하기가 힘든 행동이에요. 북한하고 대한민국 우리 탈북자들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평가합니다. 지하집에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초가집에서 가서 살겠다면 그걸 이해할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또 다른 어떠한 본인이 가족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또 다른 누군가의 목숨이 관련된 문제라면 그걸 외면할 사람은 또 그 누구도 없다는 걸 우리는 재산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그 탈북 루트하고 입북 루트가 이제 있거든요. 근데 현재 그 공안수사단 쪽에 이제 뭐 정확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 탈북 루트하고 입북 루트가 지금 그 비밀로 보장된 루트가 있는데 여기에는 북한 보위성의 공작원, 그다음에 우리 김정아 대표도 아시겠지만은 특수부대 요원들이 굉장히 활동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이 위원장에 등극한 이후에 탈북을 철저하게 막아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위 말하면 인센티브도 줬던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단독 루트를 이용해서 입북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자진 입북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냐 강요에 의한 타의에 의한 지금 안주시 복문동에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대남 선전 매체에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 북한에서 선전전에 활용해서 봐라 지금 남한에 탈북을 했다가 방송 매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시 재입북을 해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그리고 예전에는 탈북을 했을 때 걸리면 총살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용서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준다. 이런 선전전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중요시 여기면 됩니다. 다시 임지연 씨 얘기를 하면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새롭게 보도된 8,000원의 인생을 바꾸고 난 평양으로 간다. 저 말은 한 50% 정도는 본인 의지일 수 있으나 나머지 50%는 뭐 여러 가지 외압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면 여기에서 되겠죠. 탈북 루트 문제를 하나만 꼭 짚는다면 탈북 루트 정말로 임지연 씨 본인 스스로의 넘어간 탈북이라면 정확히 어디로 넘어가야 맞냐면요. 무산으로 넘어가야 맞습니다. 무산, 언성, 남양, 해산. 이쪽 함경북도로? 예, 함경북도 아니면 양강도 지역으로 넘어가야 거기는 충분히 본인 스스로 넘어갈 수가 있는 곳이거든요. 도망강을 건너서. 그렇죠. 그런데 임지연 씨는 지금 단동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단동은 왜 탈북자를 이용 안 하면 거기는 보이브 루트입니다. 거기는 신의주가 북한에서 국경에서 가장 경계가 심한 곳이 신의주고요. 신의주에서 거기에서 넘나들 수 있는 길이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 최초의 그 보이브 출신의 탈북자도 증언을 하기를 임지연이가 넘어간 장소는 탈북자들이 고정 이용하는 루트가 아니라 북한 보위부가 이용하는 루트다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스스로 혼자 개인의 몸으로 북한이 이용한 그 루트를 과연 이용했을까? 정말 스스로 본인 마음으로 두만강까지 가서 본인 스스로 넘어갔다면 임지연이는 무산이나 언성, 남양, 해산 방향으로 넘어가는 것이 100% 맞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두 분은 이 새롭게 보도된 난 북한으로 간다 이 부분만 갖고는 자진 입북에 대해서 그렇게 무게를 둘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납북 배경, 입북 배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미스터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고시텔 관계자 임지연 씨가 머물렀던 그 숙소의 관계자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네, 채권 주식업체에서는 한 4-5번 났어요. 스트레스를 있잖아요. 아니, 대부분 아니에요. 내가 그거 안 했어요. 그래서 키를 놔두고 갔어요. 자기 방에 있어요. 그래서 잠궈야 잠궈지는 거예요.
냉장 푸드를 빼놓고 왔어요. 예, 뭐 저희가 알기로는 당초에 경제적 어려움이 임지연 씨에게 있었다, 뭐 이런 추측들이 많았는데 김 대표님 말씀 듣고 나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었다, 뭐 고정적인 수입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출연료도를 여기서 공개하는 건 조금 아니지만 남남북녀 출연료도 일단은 100만 원 아래는 아닙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고 1회 출연이. 그런데 남남북녀 고정 출연을 임지연 씨는 조금 오래 했거든요. 네, 그 커플로 나와가지고 한 10차례 정도는 지금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모란봉 클럽 출연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모란봉 클럽 출연도 1회당 초기에 나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임지연 씨 같은 경우에 지금 40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한 회로 안고 나고 2회, 3회가 되면 그 수입도 100만 원 넘고 짭짤하거든요. 그러한 수입 외에도 어느 정도 방송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강연이나 간증이나 이런 다양한 루트로 또 잡수입을 버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수입 같은 거요? 예, 한 달에 못 벌어도 200은 버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적은 수입인가? 아니라는 거죠. 노가다 하는 친구들보다 식당 알바하는 친구들보다는 많이 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본인 발로 스스로 북한을 가는 건 아닐 것이다. 뭔가는 앞뒤 말이 좀 안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임지연 씨가 어쨌든 북한을 선택한 배경이 뭔지 좀 더 짚어봐야 될 건데요. 새로운 내용 또 하나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증언 저희가 음성 대역 목소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남한을 떠나겠다, 그런 식으로 말한 것 같아요. 외로움이 엄청 컸죠. 혼자 사는 것도 싫어했고요. 어머니 보러 갈 거다, 너랑 헤어지면. 저렇게 이제 남자친구는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지연 씨가 좀 전 남자친구한테 했던 얘기는 외로움이 좀 컸다, 적응이 좀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긴 있잖아요. 외로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외로움과 목숨을 바꾸겠습니까? 이건 목숨에 관련된 일입니다. 외로움과 우리가 목숨을 바꿀 수는 없어요. 외롭더라도 그래도 목숨을 걸고 이 땅까지 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북한에 가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체로 어떻게 되냐. 한국에 온 그 탈북자가 북한에 있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북한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여기 왔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들어가면 북한의 가족들 어떻게 되냐. 그 뒷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스스로 갈 가능성은 저는 정말로 낮아 전 보입니다. 남자친구가 외로움 호소 때문에 이제 북한에 갔을 것이다라는 건 이유가 안 된다는 말씀. 그렇죠. 외로움과 이 문제는 달라요. 외로움과 자진 입국은 어디까지나 자진 입국 자체가 자기가 목숨을 다시 거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다르고, 그리고 임지연 씨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예능 출연에 나와서 그렇게 밝은 모습을 보여줬던 친구인데 외로운 문제가 여기에서 지금 매치가 안 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백 팀장님, 저도 좀 의아한 게 사실 전 남자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임지연 씨가 국내에서 그 임대주택을 신청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착에 굉장히 애를 썼다, 뭐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정착에 신경을 쓰고 어떤 목표를 정해놨다라고 보거든요. 소위 말하면 서울시와 SH 공사가 2007년도부터 시행하는 이 리프트입니다. 임대주택을 얻자라고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결국 이런 측면은 뭐냐? 여기서 결혼도 하고 정착을 하겠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 김정하 대표가 좀 말씀을 일부 하셨지만, 사실은 이 중국에 있을 때 남자친구를 통해서 북한 브로커를 통해서 북한 사실은 그 부모님에게 돈을 정기적으로 보냈다, 이제 이런 지금 증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배달 사고가 남으로 해서 결국은 중국을 자주 왕래를 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그 이런 임대주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중에 뭔가 북한 보위성의 공작원이나 아니면 다른 공작원들로부터 부모를 볼모로 삼는 협박할 가능성이 있었다. 예. 그렇게 돼서 결국은 3월 달에 이 어떤 접선이 돼가지고 자진 입국 형태로 가서 북한에서 저렇게 선전전에 동원이 된 게 아니냐. 또 많은 전문가들이 어떤 걸 지금 꼬집고 있냐면요. 여기 우리 한국에서 일부 그 종편에 출연할 때 모습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사생활의 모습 중에 이 소위 말하면 그 공안수사단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 북한 선전전에 나오는 얼굴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어떤 고문 흔적이라든가, 그러니까 외상은 없지만 상당히 지금 수심어리고 겁먹은 듯한 이런 이미지가 틀림없이 있다라는 거죠. 김 대표님. 네. 그러니까 얘기를 쭉 해보면 어쨌든 이 내용 스스로 전 남자친구의 말, 그러니까 임지연 씨가 전 남자친구 했던 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을 수는 없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런 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옛날에 북한의 좀 입장이 달라져서 심한 처벌을 하지 않으니까 북한으로 돌아와라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갈 수는 있지 않나요? 기존에 지금 재입국한 사람들의 그 내용에 지금 탈북자들이 가족들하고 전화통화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소식도 고스란히 우리 탈북자들한테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재입국한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것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정착하거나 중국 현지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한테는 상당한 관심사입니다. 근데 그 우리가 들은 내용으로는 거기 들어가서 북한이 실제는 아무 처벌 안 하고 이렇게 몇 번 선전만 돌리고 그리고 집에서 생활하게 했는데 말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주변에서 계속 감시하다가 심지어 삼겹살이라는 말을 행보 가지고 남한을 우상했다고 해서 다시 정치범 수용소로 가다 이었는 그러한 사태들이 벌어진 것이 탈북자들한테도 다 소식이 들어왔다는 거죠. 잠시만요. 그러니까 재입국을 다시 했는데 한국에서 흔히 쓰는 이제 고기 삼겹살을 얘기했다고 다시 북한에는 삼겹살이 수용소로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삼겹살이라는, 남한에는 삼겹살이라는 고기도 있다. 삼계탕이라는 음식도 있다. 이런 음식 얘기를 했는데 그것까지도 남한에 대한 우상이다. 라고 감시에 붙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다 보이비에 갖다 바침으로써 그 사람이 다시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당에서 이렇게 배려해줬는데 너네는 그렇게 당의 배려를 배신을 했다. 이런 식으로 북한말로 코거림 귀거림 귀거리죠. 이렇게 해서 다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는 그러한 행태들이 탈북자들한테 다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하나를 믿고 탈북자들이 간다? 북한에서 30년, 40년을 살던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갈 리가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백 팀장님, 실제로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탈북했다가 재입국했다가 다시 재탈북하신 김광호 씨의 사연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쨌든 이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단 말이에요. 네. 임지연 씨에게도 뭐 재탈북의 가능성이 있다, 뭐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저는 지금 우리 그 한국에서 임지연 씨 상대로 많은 방송을 했고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런 측면 때문에 북한에서 굉장히 감시나 이런 어떤 그 감시 체계를 아마 늦추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임지연 씨가 북한에서 자유로운 생활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북한 선전전 매체에 동원되겠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아마 감시 체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김정하 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앞에 뉴스 특급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선전 매체에 동원됐다가 어느 날 요독수용소나 아니면 처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공안수사단의 그 대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실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선전전 매체에 동원이 됐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났을 때 사라지는 부분, 이런 부분은 뭐냐? 바로 교화소나 요독수용소나 아니면 처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재입국했던 사람들이 남한의 탈출을 목숨을 걸고 하는 부분은 이런 게 인지가 돼서 다시 탈출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물론 가족을 동반해서 다시 자유체제로 넘어오게 한 것도 있지만 그런 감시가 무서워서 탈북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메시지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무리 정리를 할게요. 김정하 대표님. 어찌됐건 그러면 저 전 남자친구의 증언만 갖고는 아직 이 임지현 씨가 본인 발로 진짜 북한을 원해서 갔는지는 알 수 없다. 좀 더 증언들이 더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임지연 씨가 한국에서 생활했던 그가 갖고 있던 인맥들 그 어떤 것을 동원해서라도 북한은 임지연이 본인이 보낸 것처럼 조작을 해서라도 어떠한 효과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어찌 보면 북한이 가장 원하는 대남 공작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 뭐 여기서 얘기를 좀 더 해봤는데 아직 미스터리는 좀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입북 전말 임지연 씨 관련 소식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해봤습니다. 김정하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